자, 영상 보시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숲에서 마음한 힐링상담센터라고 칼라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름은 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이름이 마음안이고요. 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좀 센터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청담동에 가서 술을 먹다 보니까 이게 편안할 안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 술 먹는 게 참 편안한 일이지. 저 안자가 내 성하고 똑같구나 해서 제가 마음안이라고 이렇게 저희 센터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상담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신과를 간호학을 좀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간호학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나 또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 미리 한번 만나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병원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여기 앞에 있는 이쁜 병들을 가지고,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예전에 지금 칼라 상담 센터도 냈지만 좀 카페도 냈는데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셨어요. 어떤 센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게 마음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상담센터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민이 막 터질 때까지 정신과도 안 옵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를 가나 하고 봤더니요, 주로 이렇게 길거리에 타로 하러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타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또 거기에서 얻으실 게 있고 또 정신과 가서 얻을 것도 있지만 그 사이, 그죠? 그래서 사실 센터 이름을 점치과 정신과 사이라고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노골적이죠? 그래서 딱 티를 낼 수 있는 제목이긴 했지만 제가 취하고 있는 게 딱 점치과 정신과 사이입니다. 점치과 정신과 사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정신과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질환으로 봐요. 그죠? 점집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좀 딱딱 집어서 해결을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요. 뭔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뭔가 더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점집과 정신과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고민을 갖고 오거나 자신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오면 제가 사실 그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이 또 어떤 성장을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더 알아야 돼서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왔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한테 이제 앞에 저는 이제 이 칼라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할 텐데요. 병이 이쁘죠? 네. 대부분 제가 물어봐요. 이 병이 뭐 같아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병을 제가 영어로 이제 발음해도 될까요? 바틀이라고? 네. 이렇게 영어 발음이 좀 후져도 이해하세요? 예, 바틀입니다. 예. 근데 이 바틀이 뭡니까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제가 답을 알고 있죠. 예, 나 향수병 같다고 그래요. 너무 이쁜 향수다. 그죠? 예. 왜 향수같이 느껴질까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병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 영국 프로그램이고요. 영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게 30년이나 지난 프로그램이고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쓰냐면 향기가 있긴 하지만 향수를 쓰지 않고요. 예. 마음을 표현해서 보는 도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을 오라소마라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여러분 막 또 폭풍 검색하시겠죠? 오라소마 폭풍 검색하시는데 이게 저희 홈페이지가 잘 안 나옵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오라소마, 오라가 뭘까요? 오라는 아우라입니다. 아우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이 지하 서클룸을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탁구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아우라를 느꼈습니다. 막 그 바깥으로 막 황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을 쫓아서 서클을 들었고요. 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MT 가서 고백을 했어요. 그 아우라가 너무 큰 사람이니까 다른 친구도 다 좋아할까 봐. 저 사람 진짜 뭔가 빛이 나지 않니?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축하한다. 경쟁자가 없어서. 경쟁자가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전 느껴져서 확 한눈에 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키도 1m 65고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저는 그 사람이 작은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게 아우라예요. 뭔가 신체적 특징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뭐 특별히 얘기해서 나오는 게 아닌데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쵸? 되게 밝은 느낌이 있어. 와, 저기는 조금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자. 그냥 알아서 피해야 되는. 네.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엄마가 도마질을 하고 있어요. 그럼 뒤에서 여러분 엄마의 아우라 느끼시죠? 오늘은 접근하면 안 되겠다. 그 방에 들어가셔야죠. 그죠? 네. 근데 꼭 아빠가 이 아우라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엄마 도마질하면서 이 뒤에 아우라가 심상치 않은데 아빠가 가서 껴안죠. 오늘 반찬 뭐야? 그러다가 칼을 맞았다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 분명히 다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라 나오는 느낌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색깔로 보여진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로 어떻게 마음을 보시냐면요. 여러분 마음, 감정, 생각이요. 바깥에 아우라로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아주 예민하게 찍으면 그게 색깔로 보이고요. 엄마가 화를 뿜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알아요. 엄마가 바깥으로 이렇게 막 뿜어내는 강렬한 빨간 빛을. 그럼 그 엄마는 딱 저희 센터에 오셔서 기가 막히게 이 빨간색을 딱 뽑습니다. 자기가 지금 생각과 감정에서 뿜어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공명하는 컬러를 뽑아요. 근데 실제로는 눈 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났는지 내가 짜증이 났는지도 어떤 땐 자기를 속여요. 뭐 이건 화난 거 아니야. 이건 짜증난 게 아니야. 그쵸? 근데 엄마가 와서 이렇게 뽑아요. 4개를 뽑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6개나 되는 병에서요. 엄마가 뽑아놓은 병이 나중에 정신없이 뽑았다고 하는데 다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한테 물어보죠. 예. 이 빨간색을 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화난 것 같네요. 화가 잔뜩 났네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바깥에 투명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오라로 나오는 걸 이 앞에서 공명해서 뽑아서 제가 그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칼라 점쟁이에요. 참고로 저는 확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네, 점집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왜 점쟁이라고 말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어떻게 내 속을 저렇게 알지? 이게 만난 지 이 사람 지금 5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 상태를 이렇게 잘 알 수 있지? 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만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여지는 컬러마다 감정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같이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라소마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라 빛을 통해서 나를 보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경우 많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컬러에 예민해지니까 그 사람 오라의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컬러 테라피를 물리학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이게 이제 사실 컬러는 이미 그 물리학에서 증명되어 있는 오라가 있거든요. 뭐냐면 빨주, 노초, 파남보를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색깔이라면서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빨간색 파동의 사이즈, 그 다음에 초록색의 파동의 사이즈, 그 다음에 보라색의 파동의 사이즈가 다 다르게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파동이라는 건 이렇게 기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이렇게 뭔가 사람이 되게 에너제틱하고 목소리도 크고 뭔가 좀 자신감도 있고 뭔가 이렇게 표정도 되게 밝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외향적이고 이게 파란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아실 거예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략 어떤 컬러를 가진 사람이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파트를 뽑을 때 다시 뽑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뽑아보세요. 이럴 때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약간 이렇게 속이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한 번 다시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본인 거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네, 느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컬러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걸 맞추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레드를 공부했는데 내 친구가 굉장히 그런 거에 부합이 되네. 그래서 너는 빨간색 같아. 뭐 너는 파란색 같아. 이렇게 처음에는 좀 구분하는데 굉장히 재미를 들이실 건데 그걸 구분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예, 그냥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알 수 있어요. 네. 저희도 보여요? 네. 저희 편집하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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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감독님은 약간 노란 빛이 있으실 거예요. 그린, 네, 그린 컬러, 네, 그린 컬러 계열이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또 교수님은 이제 핑크 컬러, 그때 제가 약간 핑크 느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 쌤은 여기도 이제 그린 계열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막 적극적 에너지보다 약간 부드럽고 약간 조용하고 수동적인 되게 중립적인 사람 있죠. 중립적인 사람이요.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근데 그거는 짝꿍이에요. 그래서 시켜만 다오 그럼 하겠다는데 그 자발적인 걸 할 때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또 그린의 특징이에요. 약간 그런 부드러운 빨갛고 막 적극적 에너지보다는 약간 오늘 일하시는 분들이 네, 좀 조용하고 꼼꼼하고 굉장히 꼼꼼하시고 예, 꼼꼼한 사람들은 또 특징이 의심이 많습니다. 잘 안 믿고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본인도 안 믿고 남도 안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오라들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뽑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칼라를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치료할까요? 네. 치료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듣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고통을 만드나 하고 봤더니요. 이게 조금 철학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배운 고통의 정의가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 건 모두 고통이라고 배웠어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까요? 오늘 굉장히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마음도 무겁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몸도 무겁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는 게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오늘 무겁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몸도 무겁네. 그런갑다. 이런 별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고통을 언제 시작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나 왜 이렇게 무겁지? 난 왜 요새 이렇게 의욕이 없지? 그러니까 제가 가진 상태에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인정을 못할 때가 뭐라고요? 고통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고통을 풀어가는 법칙도 되게 단순하겠죠. 어떻게 도와주시면 될까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게 도와주면 그게 고통을 푸는 답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도와줄 때 칼라가 도움을 줘요. 그쵸?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엄마가 오라고 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병을 뽑으세요 했더니 4개가 다 파란색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4개가 다 파라네요. 어떤 상태 같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냐면 되게 우울하대요. 되게 가라앉아 있대요. 되게 뭔가 움직이기가 싫대요. 그렇군요. 이런 상태세요?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세요?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단계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색깔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생각, 내가 겪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지금 화가 있는 상태야? 불안이 많은 상태야. 가슴에 화가 잔뜩 차서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상태야. 색깔을 뽑아놓고서 보면서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군요 라고 인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는 컬러마다 또 성격 유형이 다르고요. 컬러마다 또 겪는 고통도 달라요. 근데 겪는 고통 그리고 성격 유형에 대해서도 배우시면서 어떻게 힐링하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그게 나구나라고 예스하는 거. 있는 그대로 나의 불안한 상태를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는 불안이 있군요 하면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되는지 한번 해보죠.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그래서 칼라 테라피를 통한 자기 이해의 가장 대표적인 그 방향은 색을 보면서
그 색이 지금의 나구나라는 걸 저항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예스.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풀어나가는 그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링이라는 게 아주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뭐 꼭 이렇게 해외에 나가셔야 되고 뭐 이렇게 숲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힐링은 내 마음의 여유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내 마음이나 나를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게 약간 마음 학교예요. 우리는 돈 버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수학도 배웠고 영어도 배웠는데 사실 마음에 있는 감정이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배웠다면 아마 도덕교과서.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바로잡겠지만 도덕교과서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반응들. 근데 부모님들이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셨나 보고 배우셨을 텐데 아마 아주 럭키하게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고 아주 성숙하게 자신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잘 다루시는 부모님 밑에 있었다면 자연적으로 배우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80%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를 배웁니다. 부모님께. 아빠처럼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엄마처럼은 저렇게는 하지 말자는 배우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칼라라는 도구를 두고 여러분하고 가볍게 마음 학교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충전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제 아주 좀 더 쉽게 칼라를 통해서 매번 이렇게 조금씩 재밌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라소마는 3회차 때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운영하는 법칙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마음에는 어떤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좀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기대 올게요. 네. 네, 구독하시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구독하시기 전에 구독을 아니에요? 구독 아니 뭐예요? 영상 보시기 영상 보시기 전에 다시 찍어야겠다.